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모델링 이제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어, 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이제 기준은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그 회사 처음 들어가서 음, 이제 썼던 게 이제 모델링인데, 이펙트를 하든 애니메이션을 하든 뭘 하든 가장 이제 모델링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 이제 모델링 능력을 좀 갖추고 있어야 나머지가 좀 편해요. 특히나 뭐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펙터 분들이 많으시니까 얘기 드리면은 뭐 간단한 이제 그 모델링으로 이제 뭐 효과를 주고 싶으실 때 뭐 노이즈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오브젝트에 노이즈를 먹여서 뭐 이것저것 좀 복잡한 모양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 모양을 바탕으로 파티클을 발생을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뭐 파티클의 날아가는 방향을 결정 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펙터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모델링 능력을 좀 갖추셔야지 나중에 좀 편합니다. 뭐 지금 강의하고 있는 ფილ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콜리전, 그 일반 게임에서 쓰는 로우 폴리 캐릭터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제가 주로 작업했던 이제 시네마틱 같은 경우에는 하이 폴리곤 캐릭이나 뭐 맵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통째로 시뮬레이션 돌릴 때는 참 콜리전 계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하이 폴리곤을 한 번 더 로우 폴리곤, 그러니까 콜리전용으로 모델링을 제작할 때도 많이 있고 하니까 좀 난 이펙터인데 뭐 모델링 그닥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이번 강의 하면서 모델링 툴 이런 걸 쓰면 이런 건 모양을 만들 수 있겠다 라는 그 정도 개념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작업창 좀 작으니까 좀 큰 걸로 바꾸고 하겠습니다. Alt W 누르면은 창이 이제 선택한 창이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죠. 네,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거니까 한번 좀 다 만져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할게요. 일단 스피어를 하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를 꺼내는 방법은 그냥 스피어 클릭 한번 해주시고 그냥 드래그를 쭉 하시면은 이제 스피어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원하는 크기로 만드셨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lt 누르면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죠. 그리고 줌 힐아웃 하면 이렇게 가깝게 가기도 하고 멀리서 가기도 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펜 내는 거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되는데, 일단 가운데 이거 그리드가 조금, 이걸 그리드라고 하는데 좀 방해가 되니까 키보드 G를 눌러서 그리드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뭐 퍼스펙티브 뷰든 오소그래픽 뷰든 현재 자신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는 여기 뷰 큐브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파악이 가능하시니까 현재 자기가 어떤 뷰를 보고 싶은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빙글빙글 돌아보면 여기 다 이제 뭐 글자로 써져 있어요. 이걸 보시면서 여기가 백뷰구나 뭐 그런 걸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완전한 백뷰로 보고 싶으실 때는 뭐 이거 클릭을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백에서 보여지는 뷰, 그리고 뭐 오른쪽 뷰,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모델링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오브젝트를 모델링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컨버트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컨버트 시키는 방법은 오브젝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뭐가 쫙 나오거든요. 거기 중에 여기 컨버트 to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컨버트 to 기능을 하시면은 뭐 컨버트 to editable mesh, 컨버터 to editable poly, 컨버트 to editable patch라고 있는데 저는 패치하고 넙스는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에디테이블 폴리와 에디테이블 메쉬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에디테이블 폴리를 많이 사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뭐 에디터블 폴리곤, 뭐 폴리곤, 그리고 에디터블 메쉬는 메쉬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두 개는 조금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 거의 기본적으로 모델링 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제가 자주 사용했던 에디테이블 폴리로 작업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위에서 컨버트 투 에디테이블 폴리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크레이트 판넬에서 모디파이어 그 판넬로 바뀌면서 이렇게 뭐 여러가지 뜨게 돼요. 여러가지가 뜨게 되는데, 이렇다고 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나씩 이제 뜨게 돼요. 뜨게 되는데, 이제 그 히스토리라고, 이제 스택이라고도 부르고 히스토리라고 부르는데, 자신이 어떠한 모디파이어 그 스택 같은 거를 추가를 시키면 여기에 점점 쌓아지게 됩니다. 마치 그 히스토리처럼요. 이제 그래서 뭐 전 단계로 돌아가실 수 있고, 아니면 전 단계를 삭제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를 삭제하고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고 뭐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그냥 놔두고요. 이제 나중에 뭐 따로 아마 설명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하나씩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뭐 자주 쓰였던 것들 이제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버텍스, 엣지, 볼더, 폴리곤, 엘리먼트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5가지를 이용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텍스는 말 그대로 점을 이제 버텍스라고 하는데, 오브젝트가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서 이제 버텍스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버텍스가 전부 다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현재는 셀렉션 모드라서 그러니까 여기 셀렉트 무브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버텍스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만져서 이렇게 보시면은 버텍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텍스를 움직여서 모델링 하실 때는 이제 1번 이 버텍스를 선택을 하시고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제 숫자 1을 누르시면은 버텍스가 됩니다. 숫자 1은 버텍스, 2는 엣지, 3은 보더, 4는 폴리곤, 5는 엘리먼트. 그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축키를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요. 모델링 할 때는 적어도 버텍스, 엣지, 보더, 폴리곤, 엘리먼트 이 위에 숫자 1, 2, 3, 4, 5를 선택을 하셔서 수정을 이제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버텍스부터 차근차근 들어갈 거니까 이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그노 백페이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 스피어가 가지고 있는 그 버텍스가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요. 이 기능에 체크를 넣고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앞에 부분은 다 선택이 되는데 뒤쪽 부분은 선택이 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방향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하고 싶으시면은 이 이그노 백페이싱을 체크를 넣으시고 선택을 하시면은 뒤에는 선택되지 않고 이제 뭐 여러가지 그 앞에 부분만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버텍스를 하나 클릭을 하고 이제 슈링크 말고 옆에 그로우가 있는데, 그로우부터 설명드리자면은 이 상태에서 하나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제 그로우를 누르면은 점점 이렇게 선택한 버텍스를 중심으로 점점 선택되는 버텍스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제 모델링 하실 때 이쪽에서 이쪽 부분만 선택을 하고 싶은데 뭐 여러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로우로 선택을 하셔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Alt 누르시면서 이제 드래그로 하시면 선택 해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버텍스를 선택을 하게 합니다. 혹은 이 버텍스를 선택을 하고 그로우로만 눌렀다가 이쪽 부분에 있는 버텍스도 같이 선택을 하실 때는 컨트롤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쪽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버텍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그로우된 상태에서 그로우가 너무 많이 갔네 싶으시면 옆에 있는 슈링크를 누르시면은 선택한 점을 중심으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이걸로 여러분 이제 뭐 클릭을 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프리뷰 셀렉션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도 딱히 사용하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기능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오프로 두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소프트 셀렉션인데, 소프트 셀렉션은 어떤 기능이냐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제 그래프처럼 선택을 도와주는 이제 기능입니다. 선택을 도와주고 이동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여기서 이걸 하나 선택을 하고 Use Soft Selection을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은 선택한 것은 빨간 점인데 그 옆에 보면 녹색, 노란색 점으로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이걸 움직였을 때 원래대로라면은 선택한 버텍스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거는 좀 더 부드럽게 같이 움직여주는 기능을 해줍니다. 물론 여기 있는 수치를 좀 늘려가지고 영역을 좀 더 넓혀서 이걸 움직였을 때 주위에 있는 점들도 어느 정도 연동을 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 모델링을 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모델링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꼭 한 번씩 사용하시면서 숙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폴오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영역을 어느 정도 넓힐 것인가 라는 건데, 그 밑에 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리면 올릴수록 조금 날카로운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 이걸 움직이면은 선택한 점은 아주 날카롭게 튀어나오지만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방금 전에 그 선택했던 것들 비해 조금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모양을 가지게 되죠.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뭐 부스터 같은 거 이제 간단하게 로우 폴리로 모델링을 할 때 이제 부스터 보면은, 잠시만요, 에픽펜, 이제 부스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딱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3D max로 그냥 모델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 하나를 끊어서 옆에 있는 것도 선택을 해서 올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맞춰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면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의외로 상당히 귀찮고 노가다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Use Soft Selection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빼시면은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버블 모양, 이 버블 그 수치를 이용해서 쫙 하면은 나름대로 비슷한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되게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꼭 수치를 만져보시면서 이제 작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Use Soft Selection이 끝났으니까 다음 화면요.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저도 많이 안 써요. 차라리 이걸 할 바에야 메쉬 스무즈나 터보 스무스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딱히 설명드리지 않는 거는 다음 모델링 시간에 다시 언급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혹은 이거 설명을 안 해줬는데 한번 만져볼까 하는 식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텍스 프로퍼티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버티스 컬러에 관한 것들이라서 이것도 나중에 뭐 텍스처 시간에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서브디비전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지금 당장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이 부분을 좀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4번으로 와이어프레임도 같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디트 지오메트리 리피트 라스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쪽에서 선택한 것들을 반복하고 싶을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슬라이스 플랫, 슬라이스 플랫보다 퀵 슬라이스를 뭐 대충 이렇게 했다. 근데 한 번 더 퀵 슬라이스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뭐 리피트 라스트를 하면은 이제 바로 먹여지는데,
이게 먹여지는 것들도 있고 안 먹여지는 게 있었어요. 아, 죄송해요. 먹여지는 것들도 있고 안 먹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커넥터 같은 것들이 먹여지는데, 지금 사실 버텍스에서 설명하기가 좀 뭐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따가 엣지 부분에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컨테이너스라고 있는데 non, 엣지, 페이스, 노멀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non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제약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버텍스를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로 엣지는 뭐냐? 엣지를 선택을 하시고 버텍스를 움직여 보시면은 엣지 위쪽에, 그냥 마치 이제 기차가 레일 위쪽에 달리는 것처럼 엣지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하게 버텍스를 엣지 중심으로 움직이고 싶으실 때 이런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요. 모델링에서도 이런 컨테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이니까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페이스도 마찬가지겠죠. 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면을 면의 위로만 버텍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도 안 됩니다. 자, X축으로 움직여도 움직이지가 않죠. 자, 나머지는 다 면에서만 이렇게 면 기준으로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노멀은 뭐냐? 노멀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실 지금 보시면은 노멀이란 개념을 좀 설명하기가 애매한 게 게임에서도 그렇고 모델링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노멀이거든요. 노멀이 어떤 역할을 하냐? 현재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색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도 있고 빛 반사가 보여지게 되죠. 이제 제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그냥 빛 반사 방향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하거든요. 빛 같은 거면 이렇게 닿으면 이렇게 반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면의 직각으로 Z축. 저는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한데, 그러니까 현재 보시면은 이 면이 이제 면들의 가장 가운데 있는 점에서 바로 직각으로 이제 직각으로 보여지는 면이 이제 노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거 개념 설명하기가 제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노멀이 중요한 이유가, 이 노멀이 혹시 뭐 뒤집혀진다거나 아니면 좀 다른 방향으로 갔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이제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뭐 텍스처 같은 경우에 이제 노멀이 뒤집혀졌을 때를 예시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쪽 면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직각인 방향이 이제 노멀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문적인 모델러나 이제 더 텍스처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단순히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노멀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구글링을 하셔서 찾아보시면 되고, 단순히 지금 현재 이제 모델링 할 때 노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면의 중심에서 바라보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노멀이니까 이제 노멀 방향으로만 움직이니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버텍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멀이란 개념 자체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건 폴리곤이거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노멀 방향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 뷰 있죠? 뷰에서 로컬을 누르시면은 현재 이 버텍스가 노멀 방향이 어딘지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직각인 위쪽 방향 Z축, 그러니까 Z축이 바로 노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을 움직여도 앞뒤로밖에 움직이지 않죠. 이쪽이 노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좀 더 페이스, 이제 폴리곤 이제 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크레이트나 콜랩스 같은 경우에는 그닥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제 어태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태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떨 때 쓰이냐면은 이제 남자 여자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나가다가 괜찮은 여성분을 봤어, 혹은 괜찮은 남자분을 봤어, 아 나 저 사람이랑 커플이 되고 싶어, 딱 이런 생각을 하면은 뭐 커플링으로 우린 하나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거랑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널 뭐 내 것으로 하겠어? 뭐 그런 걸로 어태치를 누르면은 바로 하나의 오브젝트로 변하게 됩니다. 뭐 이제 부부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네요. 혼인계약, 이제 뭐 혼인 그 문서 이렇게 내면은 이제 하나의 부부가 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혼인 문서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태치는.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아까 전에 여기 있던 어태치 옆에 디태치가 있었죠. 디태치는 사실 이제 뭐 버텍스보다는 여기에 엘레멘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나 너랑 너무 안 맞아, 그냥 우리 이혼하자, 그럴 때 디태치를 누르시면은 바로 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태치는 하나로 합칠 때, 디태치는 하나였던 것을 둘로 나눌 때, 혹은 셋으로 나눌 때, 넷으로 나눌 때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완벽하게 이제 따로따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1번 누르고요. 슬라이스 플랜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 플랜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선이 나오죠. 근데 조금 초기화가 안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이제 90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조금 잘못됐네요. 90. 조금 좀 깨졌네. 각도가 좀 깨졌네요. 원래는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0이 안 돼서. 자, 됐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기능이 하나 생길게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닿는 부분을 이제 그쪽에 이제 버텍스를 추가로 하나씩 더 생성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물론 이거는 뭐 버텍스 엣지 뭐 똑같은 방향, 이제 똑같이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잘라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곳으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옵션, 슬라이스 모드 옵션 창이 뜨는데요. 이렇게 슬라이스를 누르시고 이걸 밑으로 내리시면은 이제 올려놨던 부분에 이렇게 새롭게 버텍스와 엣지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을 좀 더 쪼개고 싶으실 때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 기능은 사실 잘 안 쓰는 편이긴 해요. 다른 기능을 씁니다. 하지만 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스 버튼, 이제 나가고 싶으실 때는 그냥 이 버튼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은 슬라이스 기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닫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퀵 슬라이스가 있죠. 퀵 슬라이스는 뭐냐? 누르시고 아무데나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쭉 당기시면은 자기가 마우스 이제 그 제일 처음에 클릭했던 방향을 중심으로 마우스가 가는 방향에 이런 식으로 이제 버텍스를 하나씩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 후 쭉 당기면은 이렇게 버텍스가 완전히 뒤까지 추가가 되죠. 이것도 자유도가 높은 툴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보시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다 썼다 싶으실 때는 이걸 한 번 더 클릭을 하셔도 좋고, 혹은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슬라이스나 퀵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한 곳, 혹은 이제 마우스가 클릭한 곳에서 마우스가 있는 쪽까지 전부 다 새로운 버텍스가 추가가 됐다면, 커트는 달리 클릭을 하시고 이제 잘 보시면은 아이콘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버텍스와 버텍스, 혹은 버텍스와 엣지, 혹은 버텍스와 폴리곤 사이를 이런 식으로 버텍스와 엣지를 추가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으실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커트를.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 메쉬 스무스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메쉬 스무스를 한번 누르면은 아무런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메쉬 스무즈를 누르시면은 면 분할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구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이걸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메모리를 잡아먹고 CPU를 사용하게 돼서 컴퓨터가 다운되는 결과가 있으니까 꼭 필요하실 때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테슬레이트가 이제 물론 이제 그리고 MS 스무스 옆에 있는 이 창은 세팅 창인데 여기서 이렇게 뭐 좀 더 추가로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좀 더 자세하게 주실 수 있고요. 뭐 체크 넣어서 모양을 조금 바꾼다거나 다른 모양을 가진다거나 하는 설정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테슬레이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선택한 상태에서 테슬레이트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면 분할이 일어납니다. 아까 뭐 똑같이 좀 더 부드러워지는 건 사실인데요. 이거는 좀 더 바둑판 같은 느낌이라면 시스무즈 같은 경우에는 메쉬 스무즈 같은 경우에는 자, 1로 누르면은 이쪽 외곽 쪽 부분이 삼각으로 바뀌면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그 엣지의 흐름 자체를 조금 더 신경 쓴 스무스라 사실은 메쉬 스무즈는 좀 무겁기도 무겁고 테슬레이트도 마찬가지로 좀 무겁기도 무겁고 여기서 잘 사용되지도 않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일단 한번 해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메쉬 스무즈와 테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꼭 사용하실 때 좀 주의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이크 플래너 같은 경우 메이크 플래너인데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요. 자, 여기서 X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뭔가 좀 변했죠. 이게 바로 X축을 이걸 뷰로 바꾸고 X축을 중심으로 이제 플랜을 이제 완전 딱 붙어지는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보시면 자,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처럼 이렇게 평평한 면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기준을 세워서. 자, X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플랜처럼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요. Y도 마찬가지로 Y축을 기준으로 이제 Y축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Z축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조금 지금 설정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누르시면은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뷰를 중심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뷰를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죠. 그리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드를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Z축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한번 지우 다시 스피어 하나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버트 데벨폴로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원래 이렇게 되죠. 자, 메이크 플래너. 아까 전에는 원두 과정을 통해서 조금 히스토리가 쓰레기라고 하는데 이제 쓰레기가 쌓인 것 같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Y를 누르면은 이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지고요. Z면 Z축으로 마찬가지로 평평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전에 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고 있는 뷰를 통해서 그냥 완전히 납작하게 호떡처럼 만들어주고요. 그리드 같은 경우에도 그리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이제 플랜처럼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간혹가다 사용을 하는 기능이니까요. 꼭 한 번씩 만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릴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냐. 자, 뭐 버텍스를 제가 멋대로 뭐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너무 뾰족뾰족해서 보기가 싫어요.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릴렉스를 누르시면 부드럽게 바뀝니다. 물론 선택한 버텍스와 이제 버텍스들의 중간 단계로 가면서 점점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너무 부드러워져서 원래 모양과는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 다르게 됐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모델링을 했는데 너무 좀 튀어나와 있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사용을 해주시면은 부드러운 모양의 모델링을 이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 셀렉트인데요. 이제 뭐 하이드 셀렉트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제 선택한 버텍스들을 이제 순간적으로 안 보여지게 해주실 때, 여기 선택한 버텍스들만 사라졌죠. 이제 그러면 선택한 버텍스를 어떻게 다시 나타나게 하느냐, 옆에 unhide all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럼 hide unselected는 마찬가지로 내가 남기고 싶은 버텍스들만 선택을 해주시고 hide unselect 하면은 그 외 것들 버텍스들은 잠시 숨어 있게 됩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뭐 이제 잠시 안 보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unhide all 하면은 다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에디트 버텍스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거의 공통이라고 보시면 되니까는 앞으로 뭐 엣지, 보더, 폴리곤, 엘리멘트에서는 딱히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계속 변화하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리무브라고 있어요. 리무브는 말 그대로 클릭을 하시면은 버텍스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버텍스가 사라지면서 이것 이제 점들과 연결되어 있던 엣지까지 통째로 사라지게 되고요. 이거랑 같은 기능을 하는 게 그 버텍스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은 리무브와 완전히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 대신 이제 뭐 버텍스를 선택을 하시고 그냥 백스페이스를 눌러도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은 컨트롤 누르시고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단순히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원래 뭔가 좀 이상하네요. 원래 백스페이스 누르면은 라인은 남고 그것만 하기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네요. 엣지랑 착각했네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버텍스 선택하시고 컨트롤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이제 버텍스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요. 리무브도 같은 이제 기능을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엣지랑 이거랑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브레이크는 뭐냐? 클릭을 하시고 자, F4번을 눌러서 이제 와이어프레임 없이 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좀 잘 봐주세요. 이제 보셨나요? 아까 전에는 다 전체적으로 다 이제 부드러웠는데 이 부분에 줄이 이렇게 갔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줄이 갔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선택했던 버텍스가 없어지고 파란색 버텍스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좀 더 알기 쉽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변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로 뭉쳐서 움직여야 할 점들이 4개로 바뀌었어요. 자, 이게 왜 이러냐? 자, 원래대로라면은 이거죠. 이걸 움직이면은 엣지도 움직이고 버텍스도 움직이고 다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를 눌러주시면 이 엣지와 엣지 만나는 정중앙 하나, 여기 엣지와 이제 잠시만요. 여기와 여기에서 만나는 점 하나, 그리고 여기와 여기서 만나는 점 하나, 여기서 만나는 점 하나, 여기와 여기에서 만나는 점 하나. 총 원래 버텍스는 총 이렇게 4개의 버텍스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브레이크를 시키게 되면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갔어? 그래서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제 4개의 원래대로 여기 엣지에 하나, 여기 엣지에 하나, 여기 엣지에 하나, 여기 엣지에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면은 좀 특별하게 어떠한 모델링을 만들고 싶으실 때 뭐 이렇게 혹은 혹시 여기 공간을 열어서 뭐 다른 쪽이랑 연결하고 싶으실 때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해서 모델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익스트루드인데요. 익스트루드는 가장 많이 사용되긴 하나 버텍스에서는 그렇게까지 사용되진 않는데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텍스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쭉 올리시면은 이런 모양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선택된 이제 버텍스 같은 경우는 위로 쭉 돌출되게 나오겠고요.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제 4개의 버텍스가 새로 생기는데요. 익스트루드의 원래 이제 의미 자체는 이제 돌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버텍스 돌출을, 익스트루드를 그렇게 많이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냥 면을 통째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뭐 웰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리고 게임에서는 이렇게 뾰족한 모양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시네마틱에서는 절대 뾰족한 면을 사용을 하면은 나중에 좀 문제 생기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익스트루드 설정창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설정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이 돌출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옆에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넓게 이제 유지를 시키겠냐, 뭐 피라미드 모양의 양옆에를 어느 정도 넓게 할 것이냐를 이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익스트루드는 정말 많이 쓰이는 기능이지만 이제 뭐 나중에 엣지와 이제 그 폴리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는 웰드는 또 뭐 어떤 기능이냐, 방금 이제 브레이크를 사용했으니까 브레이크로 다시 한번 해서 이제 점을 나누고 좀 떨어지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배치를 하고요. 자, 이렇게 떨어지게 했으니까 대충 감 좋으신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걸 다시 이제 하나로 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로 이제 묶어주는, 이제 용접해주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근데 웰드를 누르면은 하나로 용접이 돼야 되는데 용접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용접하는데도 용접 가능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 옆에 이 설정창으로 여시면은 이렇게 뜨는데요. 지금 현재 0.00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이제 너무 멀어서 용접이 안 됐던 거고, 이거를 용접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 거리에서 바로 용접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거리를 쭉 올리시면 이렇게 어느 한순간 움직이는 이제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체크 표시를 눌러주면은 이 두 개의 버텍스가 하나로 용접이 되게 됩니다. 자, 움직여 볼까요? 네, 하나로 용접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용접하는 방법에도 총 몇 가지지?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여기 밑에 있는 타겟 웰드라고 있습니다. 웰드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버텍스를 선택해야지만 가능했던 이제 기능이라면, 타겟 웰드는 그냥 아무 버텍스나 선택을 해서 이 버텍스를 어디 쪽에 붙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버텍스로 가셔서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면 클릭을 하시면은 그 버텍스가 움직이면서 이제 타겟에 붙여지게 됩니다. 이 기능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능이냐,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버텍스를 연결을 하고 싶을 때 엣지로 혹은 연결되어 있는 모양으로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뭐 좀 떨어져 있는 이제 버텍스, 그러니까 이렇게 엣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버텍스를 선택을 하시고 커넥트를 누르면은 그 사이에 이렇게 엣지가 하나가 생기면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운데 엣지도 있고 해서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폴리곤 하나에
중간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때 커넥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딱히 이제 뭐 리무브 아이솔레이트 버텍스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이제 한번 만져보시면서 이제 기능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딱히 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쪽은 오로지 이것과 이제 이걸로만 사용을 해서 보통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엣지로 가보겠습니다. 엣지는 말 그대로 여기 라인을 엣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여기는 그 버텍스랑 동의를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쪽인데, 제일 처음에 인서트 버텍스는 말 그대로 이 라인 위쪽 혹은 다른 라인 위쪽에 이렇게 버텍스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우스 클릭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런 식으로 버텍스를 이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설치되어 있죠. 자, 하시고 다시 2번 돌아간 다음에 리무브는 마찬가지로 라인을 없애주는 건데요. 자,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라인이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버텍스인 줄 알고 제가 잠시 착각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물론 이제 버텍스 하나 정도만 선택하실 때 백스페이스를 눌러도 버텍스가 삭제가 됩니다. 아니, 그 엣지가, 자, 보시면 이제 사라지게 됐죠. 물론 아까 전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이걸로 해라 했던 컨트롤과 백스페이스를 눌러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까지는 이제 기능 자체가 동일한데, 이제 두 개가 됐을 때는 조금 여기서 상황이 좀 달라져요. 이제 두 개 정도를 선택을 하시고 리무브를 누르시면은 보는 것처럼 라인은 깨끗해졌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버텍스를 가보시면은 여기에 버텍스가 남아있어서 나중에 뭐 터모스부스나 뭐 메시스무스를 먹었을 때 이 버텍스 하나 때문에 모델링 전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결과를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컨트롤 언두로 하셔서, 그리고 엣지 2번 숫자키 2번 눌러서 이번에는 백스페이스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1번을 눌러서 버텍스를 확인하면은 마찬가지로 버텍스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될 수 있으면 이걸로 해라 했던 방법인 컨트롤 누르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방금 보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부분을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부분 컨트롤 누르고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은 라인이 아까 전에는 좀 각이 져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일자로 변했어요. 이 상태에서 1번 눌러서 버텍스를 확인하면은 버텍스가 사라져 있습니다. 컨트롤 백스페이스는 몇 개든 이제 뭐 2개든 3개든 4개든 엣지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백스페이스로 누르면은 엣지와 버텍스가 같이 사라지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깨끗하게 이제 이제 버텍스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특별한 일 아니면 컨트롤과 백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인데요. 버텍스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도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제 스플릿이군요. 죄송합니다. 스플릿도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스플릿을 누르시면은, 네, 잠시만요. 자, 스플릿을 누르면은 이제 나눠지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엣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을 해서 스플릿을 눌러도 이제 소용이 없어요. 붙어 있죠. 엣지의 스플릿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려면 적어도 2개의 엣지는 선택을 하시고 스플릿을 눌러야지만 그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선택한 엣지의 버텍스만 분리가 되고 나머지들은 하나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따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루더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2번을 이제 엣지를 선택을 하시고 익스트루드를 그냥 그대로 쭉 뽑으시면은 여기를 하겠습니다. 쭉 누르시면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이렇게 돌출이 되고요. 이제 버텍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면이 좀 뾰족하게 되는데, 엣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트루드를 한 번씩 하시면서 좀 용도를 이제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옆에 설정장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얼마만큼 튀어나올 것인지, 양옆 사이드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챔퍼 설명을 할 건데요. 챔퍼는 이제 못따기인데 모델링에서 가장 좀 특히 메카닉, 무기류 이런 메탈 종류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챔퍼를 사용을 해서 각을 지게 해줘야지만 정말 좀 뭔가 메카닉스럽게 혹은 무기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가능을 해요. 자, 여기 챔퍼를 누르시고 이걸 끝을 살짝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못따기가 됩니다. 그 챔퍼를 사용을 하실 때 좀 뭐랄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사실은 이런 삼각형의 폴리곤이 나오는 거는 모델링에서 좀 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캐릭터 디자인, 그 게임 캐릭터 디자인이나 프로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을 이제 쓰실 때도 있는데, 시네마틱이나 뭐 영화 이런 데서는 삼각형 폴리곤을 전혀 이제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꼭 사각형을 맞춰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딱히 삼각형이 있어도 이제 뭐 메시 스무즈 먹이거나 뭐 이럴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삼각형을 이제 부득이하게 쓰이는 경우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은 사각형의 이제 모양을 유지 이제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챔퍼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설정창에서 뭐 쿼드 챔퍼, 이제 스탠다드 챔퍼가 있는데 보통 이제 쿼드 챔퍼로 선택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라인을 하나 더 생겨서 이제 사각형으로 만들어 준다던가 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걸 뭐 스탠다드로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제 뭐 못따기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고 이 안에 라인을 추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뭐 이런, 그리고 못따기를 하면서 안에 이제 이쪽 그 면을 지울 것이냐 아니면 지우지 않을 것이냐 뭐 기타 여러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한 번씩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겟 웰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똑같은데요. 해볼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제 지워져 있는데, 이제 웰드 이쪽하고 이제 붙이고 싶으실 때 이제 뭐 선택을 하시고, 이제 웰드를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웰드 누르시면 되는데 안 붙죠? 다시 이제 설정 창으로 가셔서 이제 뭐 이걸 그렇게 쭉 올리시면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체크 넣어 주시면은 두 개의 엣지가 붙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타겟 웰드는 아까 전 버텍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선택한 면을 이쪽 라인에 붙이고 싶다 하실 때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웰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엣지에서도 이제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이제 붙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웰드와 타겟 웰드 같은 경우에는 꼭 두 개를 선택을 하거나 타겟 그 하나를 이동시켜서 웰드를 시켰을 때는 꼭 이제 오브젝트 변형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다리 같은 것을 이렇게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기는 비워 두되 여기는 좀 연결되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 브릿지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브릿지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선택한 엣지 두 부분에 새로운 폴리곤을 생성을 해서 이제 연결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커넥티드 같은 경우에는 서로 떨어져 있는 이쪽에 뭐 아무것도 없는 이제 연결되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 커넥트를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엣지의 그 커넥트는 버텍스와 다르게 조금 떨어져 있어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커넥트를 누르면은 아예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엣지가 하나씩 다 생기니까, 뭐 모델링을 하시다가 이쪽에 라인 그 엣지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싶으실 때 선택을 하시고 커넥트를 누르시면 새로운 엣지를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create shape from selection 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면요, 이 엣지 모양으로 라인이 하나 생성됐으면 좋겠다 라고 라인이 하나 만들고 싶을 때 쓰이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뭐 라인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Create Shape from Selection을 누르시면은 이제 Create Shape라는 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시고 나오셔서 전체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걸 빼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뭐가 하나 생긴 게 있는데, 이걸 위로 쭉 오르시면은 이렇게 라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라인의 설명은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애니메이션 할 때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네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엣지는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도로 가겠습니다. 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히 설명드릴 수 있는 게 그닥 없는 게, 이것도 이제 보시면 엣지라는 느낌은 오잖아요, 라인이라는. 근데 선택을 해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보통 이렇게 선택이 안 돼요. 이건 어떠한 라인이냐면은 이렇게 열려있는, 폴리곤이 없는 열려있는 공간을 이제 열려있는 라인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인가 라는 이제 기능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Extrude, Insert Vertex, Chamfer, Cap, Bridge, Connect가 있는데, Extrude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오히려 엣지보다도 이렇게 보더인 상태에서 오히려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제 플랜 같은 게 있거든요. 플랜 같은 걸 쭉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버터 에디트 폴리를 하는데, 그 철판 같은 거 이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박스형 타입이 아니라 약간 뒤쪽으로 들어간 듯한 철판을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단순하게 철판을 만들 때 전체적으로 보드를 3번 누르시고 보드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그냥 익스트루드 누르고 그냥 쭉 내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돌출이 되면서 바로 밖에서 봤을 때는 박스처럼 보이는데 안은 비어있는,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 같은 경우 만들 때는 이제 뭐 폴리곤 수라든가 버텍스 수라든가 이런 거 조절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뒷면은 그냥 오픈으로 열어두고 앞면만 해서 제대로 보이게끔만 해줌으로써 폴리곤 관리와 버텍스 관리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여기 보더의 익스트루드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볼더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릴 건 없는데 이것도 뭐 다 똑같으니까요. 다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캡이라는 기능인데요. 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냐, 지금 이런 식으로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는데 그래도 좀 닫혀져 있어야 되겠다 싶으실 때, 원래대로 이렇게 뭐 닫힌 모양을 만들려면은 아까 전에 엣지에서 배웠던 브릿지를 넣어서 라인을 이제 컷으로 라인을 연결주든가 커넥트로 연결해 주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 성가신 작업 없이 단순히 그냥 캡 누르시면은 오픈되어 있던 면들은 이제 오픈되어 있는 곳을 그냥 하나의 폴리곤으로 이렇게 닫아주는 역할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캡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기능이니까 꼭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폴리곤인데, 폴리곤에서 이제 뭐 얘기를 드리면 아까 전에 이렇게 다 똑같고요. 뭐 위쪽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제 슈링크와 그루도 마찬가지로 넓어지게 줄어들게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따 갈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다 똑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 자주화에 사용되는 거, 뭐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 이렇게 빼고 하는 거 다 똑같고요. 이제 아웃라인이라고 있는데, 아웃라인은 이렇게 면을 선택을 하시고 아웃라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쭉, 뭐죠? 잠시만요. 이렇게 안 돼. 원래 이런 기능이었나? 잠시만요. 이제 설정창에 계시면은 이렇게 크기 조절을 이제 따로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스케일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그냥 뭐 이런 기능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베벨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시고 쭉 줄이시면은 익스트루드랑 똑같아요.
익스트루드랑 똑같은데 마우스를 떼고 움직이시면은 선택한 면을 줄이 이제 뭐 원하시는 크기로 다시 재조절이 가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벨 같은 기능은 어떤 거냐면은 그냥 여기를 익스트루드로 해서 그냥 스케일로 R 눌러서 스케일로 따로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을 합쳐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상태에서 뭐 스케일을 이렇게 줄이거나 뭐 하거나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인셋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릭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선택한 폴리곤의 비율대로 그대로 줄어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뭐 창문 틀 같은 거 만들 때 좀 편한 기능이긴 한데요. 뭐 이런 식으로 크기를 어느 정도 줄인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창문, 보통 이제 건물 창문들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힌지 프롬 엣지라고 있는데 4번을 누르시고 이제 힌지 프롬 엣지를 누르신 다음에 엣지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움직이면은 문처럼 이렇게 폴리곤이 움직입니다. 선택한 엣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글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반대로 뭐 선택을 하고 이쪽 엣지를 선택을 하고 이제 엣지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쭉쭉 움직이면은 그대로 폴리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익스트루드 얼롱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을 하나 그어서 이제 돌출시키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모델링 할 때. 그 다음에 에디트 트라이앵귤러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사실 폴리곤에는 보이지 않는 이제 원래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삼각형의 메쉬로 이루어져 있어요. 폴리곤도 그렇고 메쉬도 그렇고. 근데 다만 이 삼각형 여기 실선들을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해주는데요. 이제 가끔씩 노멀이 뒤집히거나 어떤 쉐이딩을 넣었을 때 조금 다른 주위에 있는 면과는 다른 모양을 가질 때 이제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이제 뭐 바꿀 수도 있고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뭐 리트라이앵글러로 이제 잠시만요. 이거 원래 선택이 돼야 되는데 40 이제 이거 원래 이렇게 선택이 돼야 되는데 안 되네. 잠시만요. 원래 이렇게 선택이 돼서 에디트 트라이앵글러로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의미로 되지 않는지 저도 조금 애매해지는데 잠시만요. 4 선택 후 이상하네요. 이게 원래 이렇게 누르고 하면은 바뀌어야 되는데 됐다.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귤러를 이제 방향을 다른 것과 조금 쉐이더 방향이 다르다라고 할 때는 이걸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제대로 쉐이더가 제대로 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뭐 바꿔 주실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리트라이앵글러는 말 그대로 현재 트라이앵글을 조금 다르게 바꿔주고 싶을 때, 한꺼번에 바꾸고 싶을 때 리트라이앵글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제가 금방 넘어가는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일단 이건 다 지우고요. 이거 다 지우고 실린더를 2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개 다 이제 컨버트 투 에디터블, 컨버트 투 에디터블 이렇게 2개를 하고 4번을 누른 다음에 일단 어태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그럼 하나가 됐죠.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브릿지하고 플립인데요. 이제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4번을 누르고 이것과 이제 연결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건물과 건물 사이에 구름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연결을 해주고 싶을 때 사용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은, 아이고, 부터서 자,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연결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브릿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와 뭐 이쪽으로 다시 연결을 좀 해주고 이제 연결 다리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 두 개 선택을 하시고 브릿지 누르면은 이렇게 다리처럼 연결이 됩니다. 플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노멀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이제 노멀을 이제 가끔 가다가 모델링을 하다가 이제 뒤집어진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텍스처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뒷면이 보이거나 그럴 때 이제 노멀을 바로 잡아주는 기능을 해주는데, 보통 때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보면 이렇게 좀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파란색인데 제대로 된 이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노멀이 뒤집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면만 선택을 하신 후에 플립을 누르시면은 노멀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방향 전환이 돼서 제대로 된 이제 뭐 렌더링을 하시면 제대로 된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페인트 디폼 같은 경우는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내가 뭐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는데 뭐 이쪽 부분에 좀 더 뭐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 푸시 풀 누르시고, 아이고 왜 안되냐, 이건 좀 쪼개야 되겠다. 이제 다시 하나 스피어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스피어를 하나 만들고 컨트롤에 4번을 누르고 클릭하시고 푸시 풀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마우스로 이렇게 색칠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선택한 부분에서만 이렇게 튀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브러시 스컬핑이랑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그걸 조금 지브러시처럼 이제 뭐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모양 만드실 때, 특히 뭐 산 같은 모델링, 터레인 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하고요. 그럼 옆에 있는 릴렉스는 뭐냐, 클릭을 하면은 이제 그 부분만 조금 이제 이완시켜 주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마우스로 끄적끄적 해 보시면은 그렇게 되고요. 밑에는 뭐 브러쉬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 뭐 키우면 되고, 너무 크다 싶으면 줄이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쭉 있으니까 그냥 사용을 하시면 이제 한 번씩 사용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에서 가장 중요한 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F4번을 해서 그냥 이렇게 완전히 다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폴리곤 스무징 그룹이라고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F4번 다시 누르면은 사실 이렇게 완벽한 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진짜 완전한 원형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여기서 먹였던 뭐 메쉬 스무즈라든가 테슬레이트를 이제 해서 면을 아주 촘촘하게 이제 해야지 정말 현실 세계의 구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썼다가는 좀 폴리곤 수도 많아지고 이제 뭐 폴리곤이나 버텍스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상으로 부드럽게 그냥 눈속임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바로 이제 스무징 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다 선택을 하시고 지금 1번이 클릭되어 있는데 1번을 그냥 체크를 해제를 하고 F4번 눌러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부드러워야 되는데 전부 다 막 각각 이제 사각 막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보여서 좀 뭐랄까 구처럼 안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데 이 스무징 그룹의 이제 넘버를 이용을 하면은 선택한 부분에 뭐 제가 뭐 원하는 1번이라는 숫자를 넣으면은 이게 하나의 전부 다 스무징 그룹에 또 그 1번이라는 아이디를 갖게 돼서 1번이라는 아이디끼리는 전부 다 부드럽게 보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다른 데를 선택을 하시고
지금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됐으니까 이제 2번을 선택을 하시면은 2번 선택된 것들끼리는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데, 이 가운데 부분 있죠? 가운데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3번을 누르신다. 이제 체크 해제하고 3번을 누르고 마우스 바깥쪽 클릭을 하시면은 아이디별로 나눠져서 이렇게 경계면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원인데 이렇게 경계면이 생기면은 좀 곤란하니까요. 보통은 이제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뭐 이런 식으로 3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은 아이디는 서로 달라도 이제 부드럽게 보이게 한다든가, 혹은 전체 선택을 해서 1번으로만 설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하나로 이제 부드럽게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은, 혹시 뭐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가 먹여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은 지금 다 이제 각으로 변해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통째로 하나 선택을 해서 1번을 딱 넣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면 여기가 되게 좀 지저분하게 변해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부드럽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각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따로 뭐 1번이 아니라 2번을 준다거나 해서 경계면을 좀 확실하게 보이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그 엣지에서 설명드렸던 못따기 같은 걸로 이걸 어느 정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스무징 그룹을 먹이면은 제대로 이제 좀 깔끔한 모양의 모델링이 이제 보일 수 있게끔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먼트인데요. 엘리먼트는 뭐 선택을 해보시면 알겠는데, 하나로 된 오브젝트 혹은 이제 떨어져 있는 두 오브젝트는 안 되고요. 오로지 하나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는 어디를 선택하나 하나로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뭐 인서트 이제 버텍스와 플립, 아까 전에 제가 노멀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었죠. 플립이나 뭐 트라이앵글러를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똑같이 이제 그 외에 기타 다른 것들은 버텍스, 엣지, 폴리곤에 있던 기능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이제 똑같은 모델링 툴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모델링, 프리폼, 셀렉션, 오브젝트 페인트, 파퓰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도 폴리곤 모델링에 사용되는 툴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 그로시, 싱크, 루프, 링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기를 좀 잠깐 알아보고 오늘 강의는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링, 루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또 넘어가 버렸네요. 자, 일단 엣지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링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엣지들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뭐 그로우로 누르면은 다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링 같은 경우는 위쪽 아래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루프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가로로 연결되어 있는 라인은 다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서 폴리곤 모델링의 모디파이 셀렉션에도 루프라든가 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링에 뭐 선택을 하면은 뭐 바로바로 이렇게 된다던가, 죄송한데 링 개념을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요. 링은 이제 루프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연결되어 있으면 선택을 되는 거고, 링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엣지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때 사용하는 거네요. 죄송해요. 저 이거 조금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가지고 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모디파이어 셀렉션에서 뭐 이렇게 링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하시면은 뭐 여러가지 기능, 그래서 잠시만, 뭐야, 기능이 좀 이상하다. 자, 이렇게 뭐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다던가, 좀 더 건너뛰어서 하나 선택 뭐 이런 식으로도 가실 수가 있고요. 플러스 누르면 점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기능도가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가장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리본 기능 중에 가장 정말 꼭 사용해야 된다는 기능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스위프트 루프라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은, 자, 스피어를 하나 더 꺼낼게요. 스피어를 하나 꺼내고, 그 대신 이거를 지금 세그먼트가 32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줄일까요? 이 상태에서 F4번 누르면은 부드럽게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너무 각진 것처럼도 보이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커먼드 에디터블 누르시고 2번 누르신 후에 F4번 누르고 이제 와이어프레임 보시게 하고, 에디트에서 스위프트 루프를 누르시면은 아까 전에 슬라이스 같은 것처럼 이렇게 엣지 같은 걸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마우스를 선택하는 곳에 바로바로 이렇게 라인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유도가 높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 한 가지 기능이 아니라 이제 Alt, Ctrl, Shift를 이용해서도 각각 다른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Shift를 누르고 엣지 위쪽에 이렇게 갖다 대면요, 그러니까 엣지의 가장 중앙에 이제 스냅핑이 되는데, 스냅핑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쪽 각도와 이쪽 각도를 보완을 해서 하나의 가상의 각도를 하나 더 추가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볼록 좀 더 튀어나올 수 있게끔 부드럽게 이렇게 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부드러운 라인을 추가로 만들고 싶을 때, 특히 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라인을 추가로 집어넣어 주면은 어느 정도 부드러운 면이 추가된 모델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스위프트 루프 된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Alt를 누르면서 선택된 라인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희들이 컨스트레인스의 엣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컨트롤로 선택한 엣지를 Alt 누르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 뭐 더 하나 라인을 추가를 한다거나, 근데 뭐 잘못 들어갔으면은 다시 지금 선택된 상태니까 Alt 누르시면서 이렇게 좀 더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리본 이쪽 기능 중에서 스위프트 루프가 가장 좀 중요한 기능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는 뭐 딱히 여기에서 설명드렸던 기능들이랑 그렇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한 번 더 이제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좀 정신없이 달리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모델링 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까지는 좀 지루한 수업이었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모델링을 이제 해보면서 조금 더 모델링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단톡방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의는 후원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저 사람 고생한다 싶으시면은 뭐 커피 한 잔 값이라도 후원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자, 후원해 주실 계좌는 지금 단톡방 공지사항으로 띄워놨고요. 뭐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좋지만은 주시면은 커피 잘 사 먹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다들 늦은 시간에 수고하셨고 다들 안녕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강의 준비해서 다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